사교육 세무조사가 대형 학원에 이어 유명 일타 강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뿐 아니라 카르텔 부조리 신고 센터도 개설하는 등 다각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김한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국세청이 대형 학원 세무조사에 이어서 일타 강사들에 대한 조사에도 들어갔는데 어떤 걸 들여다보겠다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는 상당히 좀 이례적이죠. 또 통상적으로 세무조사하는 과정을 이제 정기 세무조사라고 하는데 네. 이번에 특별 세무조사라고 해서 이제 어떤 급작스럽게 더군다나 어떤 대형 학원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어떤 소위 말해서 일타 강사들 있지 않습니까? 일타 강사들 개개인들까지 지금 세무조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그 결과물, 그 파급이 만만치 않을 거로 예상되는데요. 네. 이제 가장 일단은 국세청이 이거에 대해서 세무조사했다는 거면 그 범위만 보게 되면은 뭐 예를 들면 저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흔한 것은 탈세인데 탈세의 유형을 유심히 들여다보면은 요즘이야 다 대부분이 뭐 현금 영수증 아니면 뭐 신용카드로 결제하니까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텐데 주로 이제 특히 이제 뭐 이런 법인이라든가 아니 계엄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걸 과다 계상하거나 아니면은 뭐 실제로 일하지 않는 직원을 이제 등록시켜가지고 그걸 또 이제 비용 처리하거나 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비용 측면에서 부당하게 이제 계상한 측면이 있지 않나 네. 이런 걸 좀 아마 이번 특별 세무조사 과정에서 들여다볼 텐데 저는 하여간 뭐 예를 들면 뭐 메가스터디 학원 같은 경우는 학원에 대해서 그 세무조사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아주 유명한 일타 강사 개인에 대해서도 그 학원에 소속된 개인에 대해서도 지금 현우준 씨죠. 네. 세무조사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학원과 그 소속된 강사까지. 하여간 이런 경우는 좀 흔치 않은 사례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타 강사로 불리는 현우진 씨 같은 경우에는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다라고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네, 뭐 실제로 뭐 확인되지는 않는데요. 네. 그 일부 언론 기사를 보니까 본인 입으로 뭐 1년에 소득세를 뭐 100억 이상 냈다. 사실 뭐 세금을 소득세를 100억 이상 냈다는 것은 아마 그 수입은 뭐 상상할 수 없는 액수가 되겠죠. 뭐, 네. 뭐 몇백억을 벌었다 1년에 이렇게 보이는데요. 과연 그 뭐 근데 사실 뭐 일타 강사 이분 씨 본인이 뭐 정당한 뭐 노동을 제공해서 네. 그리고 본인의 능력을 발휘해서 뭐 수입을 얻고 그거에 대해서 뭐 탈세 일체 없이 세금을 냈다 하게 되면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막연히 비판할 수 있느냐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아마 이번에 국세청 그리고 교육부에서 한번 각종 여러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한번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보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일타 강사를 영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학원의 입장에서도 매출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영입하면서도 약간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행위 이런 걸 또 볼 수가 있습니까? 뭐 일단은 뭐 좀 전에 우리가 드렸던 현우진 씨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학원에서 뭐 재계약한다 만다 이런 어떤 얘기가 나온 것 자체로 인해서 그 학원의 어떤 뭐 주가라든가 이런 시장 평가가 크게 반등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뭐 그만큼 네. 크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분뿐만 아니라 많은 일타 강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저기서 분명히 스카웃 영입 제의도 있을 때 있고 그 과정에서 뭐 공식적인 계약금 외에도 뭐 공식적인 계약금 같은 경우는 다분 소득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세금 처리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 외에 그 어떤 세금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지는 탈세를 위해서 뭐 현금으로 그 강사들의 어떤 스카웃 비용을 댄다든가 아니면은 뭐 하여간 다른 다양한 더 탈세 요인이 뭐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도 드는데요. 뭐 이건 명확하지 않지만 네.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서 들여다보지 않을까 봅니다. 일단 이번에 이제 킬러 문항으로 촉발돼서 대형 입시 학원을 위주로 지금 세무조사에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원하는 것은 사교육비가 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이 대형 입시 학원에서 그러면 세무조사가 아래로 좀 더 내려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어떨까요? 저는 그 대통령께서 이제 킬러 문화 언급 자체로 인해서 이번에 모든 굉장히 파급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그것이 뭐 이제 어떤 국민들이 고통을 느끼는 뭐 저도 뭐 애들 키우는 입장에서 마찬가지인데요. 그것이 뭐 사교육비 부담은 뭐 그걸로 인해서 출산율 저하도 분명히 영향이 있으니까요. 근데 비단 이것이 그 대학 입학 시험, 그러니까 수능이라든가 대학 입시에만 한정된 것이냐? 전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통계를 보더라도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1년 사교육비가 26조로 나오는데요. 통계를 보더라도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어떤 사교육비가
거의 한 40~50% 됩니다. 음. 어떻게 보면 애들 어렸을 때 키울 때 돈이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고등학생들한테 마치 고등학교 어떤 교육비에 맞출 것이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은 그 현실적으로 더 아래에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이 과정에서 좀 어떤 뭐 탈세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이 학부모들에게 부당하게 과다하게 어떤 뭐 사교육에서 뭐 이렇게 학원비라든가 부담하는 측면이 없지 않나. 더 나아가서 국가 정책적으로 이 어린 유치원 영아들을 키우는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어떻게 보면 좀 줄일 수 있는 어떤 공교육을 강화하는 방향 이런 것들이 또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보면 이제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신고센터도 하나 만들었어요.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 신고센터다라고 하는데 8일 동안에 16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는데 어떤 내용이 좀 많았습니까? 예, 가장 그 많은 사례 내지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심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학원 관계자와 어떤 이런 출제위원들 간의 유착 관계. 예를 들면은 뭐 신고된 내용들 보니까 뭐 그 학원 관계자가 나 그 출제위원들과 뭐 접촉을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뭐 발언하거나 사실 이런 것들은 일종의 뭐 법조계랑 비교하면은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나 어제 그 우리 사건 맡은 판사랑 밥 먹고 뭐 사건 얘기했어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떤 교육 현장에서의 어떤 불공정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그 현상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많았고 그 외에도 어떤 불필요한 수험생들에게 불필요한 교재를 끼워 팔기 그러니까 필요한 교재야 내지는 필요한 교육 외에도 필요 없는 교재까지 같이 팔거나 네. 아니면은 그 학원의 어떤 허위 광고 내지는 과장 광고 이런 것들이 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예. 뭐 불필요한 교재를 끼워 판다 이 정도는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 보일 수 있는 부분인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나 출제위원과 만났어 뭐 했어라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하는 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결국은 그 증거가 있느냐인데 그렇죠. 사실 뭐 지금 어떤 교육부라든가 뭐 여러 지금 관계 국가기관들이 이거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지만 네. 강제 조사 권한은 없거든요. 결국 이거에 대해서는 경찰 내지는 검찰이 나서야지만이 강제 수사 내지는 뭐 압수수색 이 정도 돼야지 이거 실체가 발견될 수 있지. 네. 지금 단순 조사 가지고는 뭐 피조사자들이 뭐 제대로 응하지 않거나 협조를 하지 않게 되면은 그 사실을 밝혀내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공정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위 과장 광고 관련해서 이제 조사를 좀 시작을 했는데 뭐 최다 합격, 1등 강사, 재수 성공률 가장 높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문구에 일단은 근거가 있어야 된다. 만약 그런 근거가 없이 하면 또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공무원 학원들 같은 경우에 일부 학원들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 시험 1등이라든가 뭐 공무원 시험 1등했다 이런 광고에 대해서는 이미 공정위가 제재를 가한 적이 있습니다. 주로 현재로서는 이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네. 이런 지금 뭐 대입시 관련 학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난해 의대 전체 1위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그 뭐 정성 평가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를 받게 되는데 제재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매출액 기준으로 뭐 과징금을 부과한다든가 네. 그런 어떤 광고 행위를 중지시킬 수도 있고요. 이거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고 죄질이 비난 가능성이 높게 되면은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예. 또 한 가지가 이제 이 사교육 업체하고 수능 출제 체제 간의 유착 의심 건이 29건. 이게 보니까 이제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을 알아낸 뒤에 접근해서 문제를 좀 받아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출제위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비밀 유지 이런 의무 조항이 있는 거잖아요. 전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이제 킬러 문항이라는 단어가 우리 언론에 많이 보도돼서 사실 많은 관심을 끌긴 했는데 사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어떤 이런 어떤 뭐 이 사교육 측면과 어떤 이런 시험과 관련해서 어떤 불법적인 내지는 부당한 카르텔이 해소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사실은 비밀 유지 의무라든가 네. 아니면은 출제위원과 어떤 이 사교육 관계자들 간의 접촉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추상적으로 접촉을 하면 안 된다 내지는 뭐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좀 당사자한테 부과되는 어떤 무게가 좀 가벼울 수도 있거든요. 네. 물론 현실적으로 그 비밀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반하게 되면은 형사상 처벌은 가능합니다만 좀 더 그 어떤 이 관계자들에 대한 어떤 제재 방안 내지는 어떤 규제 방안을 보다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규제 방안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데 현 상황에서 그러면 일단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을 이제 처벌하려면 고소 고발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교육부라든가 어떤 국가기관의 어떤 조사로는 이걸 밝혀내기 불가능하고요. 결국은 강제 수사권은 이거에 대해서 고소 고발이 들어와야 되고 네. 최소한의 단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A 학원 관계자 뭐 B 씨가 출제위원 C 씨랑 몇 월 며칠 경에 또는 몇 월 경에 어디서 만난 흔적이 있다 내지는 당사자 간에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는 뭐 메시지가 있다든가. 하여간 뭔가 흔적이 단서의 단서가 있게 되면 예. 뭐 경찰이 직접적으로 강제 수사에 나서서 당사자들을 소환 조사를 하거나 뭐 이런 압수수색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실체가 발견되는데 한결 용이하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사교육에 대한 이권 카르텔 앞서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이 이권 카르텔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떤 대책이 더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저는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전 기본적으로 이런 대입시 학원 그리고 어떤 일타 강사들의 어떤 정당한 노동의 대가는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뭐 그 과정에서 뭐 탈세가 있다면은 당연히 그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겠죠. 근데 사실 이번에 어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어떤 사교 이권 카르텔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어떤 공정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네. 그리고 학부모라든가 일가정의 어떤 사교육비의 부담 저하 결국 공교육의 정상화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유치원부터 그 대학 입시까지 좀 큰 틀에서 논의했으면 좋겠고 단적으로 유치원만 하더라도 요새 학부모들의 어깨를 가장 무겁게 만드는 것은 사실 소위 말해서 영어 유치원 아니겠습니까? 일반 유치원들은 그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유치원 개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영어 유치원만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영어 유치원에 대해서는 이런 사립 유치원에 적용받는 법이 적용되지 않고 그냥 학원법이 적용돼요. 그래서 이런 등록금이 제한 가이드라인이 되게 가볍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대학생들보다 훨씬 더 부담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범위를 넓히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지금 수능의 어떤 킬러 문항에 대해서만 지금 정부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입시에서 뭐 수능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큰 좀 무게감을 갖고 있는 게 수시 아니겠습니까? 네. 수시에서도 뭐 다양한 전형이라든가 아니면은 고액 뭐 입시 전형 카르텔이 아니라 컨설팅 교육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부분까지도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공정한 교육이라든가 학부모들의 사교육 절감 사실 이런 부분들이 현 정권 내내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은 결국은 이 궁극적으로는 어떤 출산율에서도 좀 많은 어떤 개선 방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근 사교육 세무조사 관련된 이야기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